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HLB를 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바이오주가 왜 가장 어렵고 동시에 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인지 다시 느끼셨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거의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HLB의 간암 신약에 대해 다시 보완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허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HLB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허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졌던 제조시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약의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공장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일부 고칠 점은 있지만 강제로 제재하거나 허가 심사를 막을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시장은 바로 이 대목에 반응했습니다. 허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혀있던 문고리 하나가 풀렸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오늘 상한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HLB의 최근 흐름을 단순히 뉴스로만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왜 급락했고 오늘은 왜 상한가까지 갔는지, 그리고 이번 제조시설 실사 결과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 특히 미국 허가를 기다리는 바이오주는 보통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입니다. 왜 허가 기대감이 붙으면 주가가 먼저 오르고, 왜 결과가 지연되면 급락하며, 왜 보안 문제가 해소됐다는 뉴스만으로도 상한가가 나오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HLB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오주 전체를 볼 때도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HLB는 오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허가를 맡고 있던 핵심 장애물 중 하나를 걷어낸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HLB의 최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HLB의 핵심 기대는 간암 신약입니다. 이 치료제는 한 가지 약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약을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병용요법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암을 공격하는 방법을 하나만 쓰지 않고 두 방향으로 동시에 시도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LB는 이 치료법을 미국에서 승인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도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금 상태로는 바로 승인하기 어렵고 몇 가지를 보완해달라는 통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아픈 뉴스였습니다. 승인이 늦어지고 일정이 밀리고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볼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핵심은 약의 효과 자체보다는 약을 만드는 공장과 품질 관리 문제에 더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오늘 뉴스의 의미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제조시설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약은 효과가 좋아도 그 약을 만드는 공장이 일정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입장에서는 이 약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같은 품질로 계속 만들 수 있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레시피가 있어도 주방 위생이 불안하고 조리 과정이 들쭉날쭉하다면 큰 식당 허가를 내주기 어렵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몸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재료를 만드는 과정,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 품질을 확인하는 기록과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번 HLB 이슈도 바로 그 제조시설 쪽에서 걸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는 적어도 신약의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강한 제재까지 필요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도한 겁니다. 오늘 상한가의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HLB는 신약의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공장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실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강제 제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장에 고칠 점은 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허가 절차를 완전히 막을 정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문장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허가가 지연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제조시설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 핵심으로
보였던 원료 제조 시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의되는 흐름이 나오자 투자자들은 다시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허가가 바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웠던 돌 하나가 치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바이오주에서 이런 기대는 주가를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상한가는 바로 그 기대가 터진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이오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약 개발주는 일반 제조업 주식과 다릅니다. 자동차 회사는 몇 대를 팔았는지, 반도체 회사는 얼마를 벌었는지, 은행은 이자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적 숫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주는 오랫동안 실적보다 일정과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신약 후보가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주가는 먼저 오릅니다. 미국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또 기대가 붙습니다. 심사 일정이 가까워지면 투자자들은 결과를 미리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구가 나오면 주가는 반대로 크게 흔들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이오주는 미래의 큰 가치를 오늘 주가에 당겨와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가까워 보이면 주가가 뛰고 미래가 멀어 보이면 주가가 빠집니다. 이게 바이오주의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미국 허가를 앞둔 바이오주는 4단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형성 구간입니다. 인상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해외 학회에서 데이터가 공개되거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먼저 기대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 임박 구간입니다. 심사 결과가 가까워질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투자자들이 결과를 마치려고 들어오고 단기 자금도 몰립니다. 세 번째는 결과 확인 구간입니다. 승인이 나오면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이미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돼 있었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완 요구나 지연이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속 대응 구간입니다. 문제가 약효인지, 안전성인지, 제조시설인지에 따라 주가의 회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오늘 HLB는 바로 이 네 번째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급락 이후 문제의 성격이 다시 해석되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약 허가가 지연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악재가 아닙니다. 만약 약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면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임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나오면 역시 부담이 큽니다. 환자에게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허가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조시설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공장 관리, 품질 기록, 생산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고치라는 요구라면 회사가 보완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조시설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효 자체의 부정보다는 해결 가능한 문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HLB가 강하게 반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이슈를 약 자체가 안 된다보다는 공장 문제를 고치면 다시 갈 수 있다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HLB는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과 다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회사는 허가 절차를 다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대한 후속 조치도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공장 문제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모두 정리되어야 허가 절차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흥분만 하면 다음 변동성에 흔들리고 공포만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흥분보다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LB가 진짜로 추세를 바꾸는지는 HLB 한 종목만 보면 부족합니다. HLB가 산한가를 기록한 뒤 HLB 생명화학,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같은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전체로 투자 심리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바이오 반등이 진짜라면 돈은 대장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 기대가 있는 종목들, 신약 일정이 있는 종목들, 실적 기반 바이오 기업들까지 수급이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HLB만 상한가를 치고 주변주가 약하다면 단기 뉴스성 급등에 그칠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오늘 장중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담는 바이오 수혜주와 HLB 관련주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주도주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다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상한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한가 이후 돈이 어디로 퍼지느냐입니다. 이번 뉴스가 투자자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불확실성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미국 식품의약국의 보완 요구가 나왔을 때 시장은 거의 승인 실패에 가까운 공포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문제가 약의 효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조시설 대응 문제에 더 가까웠고 그중 하나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흐름이라면 허가 절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약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가는 길은 훨씬 길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조시설 문제라면 고칠 부분을 정리하고 미국 식품의약국과 협의하면서 다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뉴스는 그 불확실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HLB 주가의 핵심이 다시 일정표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후 투자자들은 다시 날짜를 보게 될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사 측이 추가로 어떤 답을 받는지,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보완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제출되는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허가 심사가 언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일정 하나하나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실적보다 일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HLB처럼 미국 허가 기대가 주가의 핵심인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HLB는 다시 일정표의 종목이 됩니다. 투자자는 뉴스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국과 회사 사이의 다음 공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빨라지면 기대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늦어지면 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번 공장 실사 결과가 허가 절차 재개의 명확한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대한 보완 계획도 큰 문제 없이 제출되고 미국 식품의약국이 추가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HLB의 허가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늘 상한가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 회복의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성급하게 줄일 필요가 없고 신규 진입자는 상한가 추격보다는 눌림에서 수급이 유지되는지 보며 분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일부 반등 물량을 정리해 계좌를 가볍게 하되 핵심 물량은 다음 공식 일정을 보며 배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회사가 미국 식품의약국과 얼마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공장 문제는 긍정적으로 정리됐지만 최종 제품 공장 대응과 미국 식품의약국 협의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HLB는 기대와 차익 실현이 함께 부딪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한가 이후 추가 상승을 시도하다가도 다음 일정이 바로 확정되지 않으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 허가 과정은 원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연 자체가 아니라 지연의 성격입니다. 추가로 큰 문제가 나오는지 아니면 정해진 보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보유자가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허가 기대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단기 상한가 기대 물량은 수급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눌림과 거래대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공장 실사 결과가 긍정적이었음에도 미국 식품의약국과의 협의가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추가 보완 이슈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또 시장이 핵심 재료 공장 문제는 풀렸지만 아직 최종 승인까지 갈 길이 멀다고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한가 다음에 무리하게 추격한 투자자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기대가 커질 때 빠르게 오르지만 일정이 모호해지면 빠르게 식습니다. 그래서 조심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물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구분해야 하고 신규 진입자는 다음 공식 일정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기준 없는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가 좋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허가까지는 아직 확인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LB가 진짜 반등 추세로 넘어가는지는 상한가 하루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거래일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상한가 이후 매물이 얼마나 소화되는지, 그룹주와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HLB처럼 이벤트가 큰 종목은 첫날보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더 중요합니다. 첫날은 뉴스가 주가를 올립니다. 둘째 날부터는 수급이 주가를 결정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이런 상한가 이후 수급 확산과 눌림 대응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흥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급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눌림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보유자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미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물량을 세 가지로 나누셔야 합니다. 첫째, 미국 허가 기대를 보고 가져갈 핵심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회사가 미국 식품의약국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는지, 최종 제품 공장 보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허가 절차가 언제 다시 움직이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최근 급락장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상한가 이후 거래대금과 눌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고점에서 물려있던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반등을 무조건 버티기보다 계좌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자는 지금 전부 팔거나 전부 버티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물량의 목적을 나눠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분들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고점 손실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가 가능성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응은 계좌를 가볍게 만들면서도 핵심 가능성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등이 이어질 때 일부 물량을 줄여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핵심 물량은 다음 공식 일정을 보며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오늘 상한가만 보고 무리하게 물타기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평단 조절은 추가 뉴스가 확인될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의 협의가 구체화되고 최종 제품 공장 보안 계획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허가 심사 재개 일정이 확인될 때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좋은 뉴스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한가 종목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HLB처럼 뉴스의 의미가 크고 허가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종목은 다음 날도 더 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다음에 바로 따라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뉴스가 가격에 크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상한가 이후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입니다. 둘째,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입니다. 셋째, 미국 식품의약국 관련 후속 일정이 실제로 빨라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분할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늘 상한가니까 내일도 간다는 식으로 들어가면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특히 추격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HLB 신규 진입 가격 전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 이후 바로 따라붙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가장 위험합니다. 뉴스는 좋지만 단기 매수세와 차익 실현이 동시에 부딪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상한가 이후 눌림 구간입니다.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눌림이 나오더라도 장중 저점이 지켜진다면 1차 분할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속 일정이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이 경우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줄어듭니다. 바이오 투자에서는 싼 가격보다 확실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 정해야 합니다. 뉴스 직후 변동성을 감당할 단기 투자자인지, 허가 절차 재개를 보고 들어갈 중기 투자자인지에 따라 매수 기준은 달라집니다. 개인 투자자가 바이오주에 접근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이오주는 결과가 좋으면 크게 오르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보안 이슈가 나오면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 발표 직전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경우 좋은 뉴스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약효 문제인지,
안전성 문제인지, 제조시설 문제인지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다릅니다. 넷째, 일정표를 봐야 합니다. 공식 협의, 보완자료 제출, 추가 확인 절차, 심사 재개 여부가 모두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한가 다음날 수급을 봐야 합니다. 상한가 자체보다 다음날 거래대금과 눌림에서의 매수세가 더 중요합니다. 바이오주는 꿈을 사는 종목이지만 대응은 숫자와 일정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HLB에서 앞으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식품의약국과의 공식 협의 결과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허가 절차 재개 가능성을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대한 보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 없이 정리되어야 허가 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실사가 필요한지입니다. 추가 확인 절차가 없다면 일정은 빨라질 수 있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넷째, 상한가 이후 거래대금과 수급입니다. 뉴스만으로 옳은 것인지 실제 투자자들이 눌림에서도 계속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HLB 그룹주와 바이오 섹터 확산입니다. HLB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섹터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체크포인트 없이 HLB를 보면 뉴스와 호가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체크포인트가 있으면 같은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 HLB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LB는 오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를 맡고 있던 핵심 장애물 하나를 걷어낸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공장 실사 결과가 강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진행 중인 허가 심사에 이 결과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확인됐다는 점도 시장이 강하게 반응할 만합니다. 하지만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장 대응과 미국 식품의약국과의 협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는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는 이 신호를 흥분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음 일정과 수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HLB는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절차와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HLB는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 허가 뉴스, 제조시설 실사 결과, 보안 요구 해소 기대, 최종 제품 공장 보완, 공식 협의 일정, 그룹주 수급, 바이오 섹터 확산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HLB 같은 이벤트 바이오 종목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상한가 이후에는 첫날보다 다음날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HLB는 최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다시 보완을 요구하면서 시장은 실망했고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약의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공장 문제가 강제 제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허가 절차 재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상한가의 이유입니다. 다만 투자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하나 해소된 겁니다. 바이오주는 기대와 일정의 주식입니다. 허가 기대가 가까워지면 강하게 오르고 일정이 밀리면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물량을 나누어야 하고 신규 매수자는 상한가 추격보다 눌림과 거래대금, 후속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HLB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투자에서 기회는 늘 변동성과 함께 옵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기회를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